상품 등록 노하우라고 이름은 좀 거창하게 지어놓긴 했는데 상품 등록하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괜찮은 상품들로 보이는 것들을 올려보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지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매몰에 대해서 리스트가 있기는 한데요. 보통 도매나 위탁 판매몰들은 사업자가 있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마 도매국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매국에서 주로 볼 건데 나중에는 이제 도매 사이트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데들에서 한번 소싱하면서 올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고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가 만약에 고객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 라고 하면은 고객은 보통 검색을 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흑마늘을 사겠다 라고 한다면 흑마늘을 검색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보이는 게 파워링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네이버 쇼핑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서 네이버 쇼핑에서 사시는 고객도 있는 반면에 쇼핑을 눌러서 들어가시는 고객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저는 쇼핑 눌러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제가 흑마늘을 쳤을 때요. 쇼핑 연관 키워드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은 흑마늘을 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나머지 또 쳐서 본 것들이 여기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고객들이 좀 관심을 갖는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일단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밑으로 보니까 요 밑에는 지금 상품들이 올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흑마늘, 여기도 흑마늘, 여기도 흑마늘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제목 안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키워드로 검색을 한 것이 이 제목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상품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그냥 A123이라고 적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뭐 흑마늘이나 검정콩을 올렸다고 해도 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 검색엔진 최적화 작업이라는 게 SEO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SEO를 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뤄야 됐던 것들은 네이버의 키워드 도구나 아니면 구글 트렌드 이런 검색 분석 서비스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네이버 광고 사이트에서 우리가 키워드 도구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인터넷을 좀 들어가서 네이버 광고를 쳐볼게요. 그리고 여기 네이버 광고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광고 창이 뜰 건데요.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이버로 로그인할 때도 검색 광고에 가입하라고 뜰 텐데요. 가입을 하실 때는 지금은 그냥 개인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사업자로 하셔서 넣으시려면은 사업자 등록증이랑 넣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개인 광고주로 해서 가입을 할게요. 네,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 요 창이 뜨고 나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은요. 여기 오른쪽 하단쯤일까요? 키워드 도구라고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주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 광고의 창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들을 적어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래시가드를 쳐본다.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을 해서 조회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 키워드로 얼마나 검색을 해서 볼지에 대해서 월간 검색 수를 뽑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래시가드라고 했을 때 대충 3만 건에 4,500건 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3만 4천 건 정도를 검색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래시가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월간 검색이 적었고요. 래시가드랑 래시가드가 지금 보면 월간 검색이 많죠.
그럼 내가 이 키워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도 가져가야지 상품 노출에서 더 유리할 거다라고 보여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런 연관 키워드 이런 것들을 뽑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쇼핑몰과 관련 없는 행들은 필요 없으니까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정리할 땐 여기 옆에 보면은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판매하려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조회를 해보았고 이거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누르게 된다면 연관 키워드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장 안 하고 열기 할게요. 그러면 내가 뽑은 연관 키워드를 엑셀로 파일 정리해서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연관 키워드가 있을 때 내가 진짜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연관 키워드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제거하면 되죠. 해당 줄을 제거하려면 선택을 해서요. 만약에 없애겠다. 그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하시면 굉장히 쉽게 삭제가 돼요. 그럼 연관 키워드들에서 필요 없는 키워드들은 뭐 삭제를 한다든지 이용할 수가 있을 거고 월간 검색 수가 지금 얘가 PC 버전, 얘가 이제 모바일 버전의 월간 검색 수일 텐데요. 얘네들의 총 검색 수가 필요하신 분은 이런 데다가 엑셀로 뭐 월간 검색수 플러스 뭐 월간 검색수 해가지고 뽑아보면 총 검색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보시면 총 검색수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아마 괜찮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게 PC 모바일 이렇게 따지기가 좀 불편하면 모바일에 있는 월간 검색수만 따져보겠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키워드들이 사람들이 좀 많이 검색을 했는지 요걸 보고자 한다면 이 월간 검색 수대로 내가 만약에 데이터에서 필터를 뽑아보면 필터를 고를 수가 있을 텐데요.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네가 지금 앞쪽으로 배치가 돼 있죠. 얘는 뭐 어떤 거냐면 문자로 취급이 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을 해서 볼 수가 없는 상태죠. 예를 들어 10개 미만인 건 제거하고 보겠다라고 하면은 10개 미만인 거는 제외가 된 채로 보일 텐데요. 이 부분에서 얘도 10개 미만인 건 제외를 할게요. 내가 이거를 만약에 오름차순이다 내림차순이다 이걸 뽑아서 보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오름차순이 제대로 들어가지지를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문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1을 적고요. 얘를 복사를 할게요. 그러고 얘네들에다가 뭐 어차피 숫자로 되어 있는 얘네들 다 설정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곱하기 연산을 하겠다. 해서 설정을 해보면 얘네가 다 숫자가 아닌 문자가 아닌 숫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렬을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숫자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본다든지 내림차순 정렬을 해본다든지 정렬을 내가 뽑아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조회를 해봤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죠.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엑셀 파트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다 말다가 이러다가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게 필터를 뽑아 보면요. 지금 아까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연관 키워드를 이렇게 뽑았을 때 기본적으로 얘가 숫자가 숫자로 인식이 안 되고 문자로 인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숫자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디 딴 데다 1을 적어요. 그리고 이 값을 오른쪽에서 복사를 하신 후에 숫자여야 했던 부분들 있죠? 숫자여야 했던 부분들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곱하기 연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1 곱하기 1은 1이고 1 곱하기 0은 0이잖아요. 예, 다 계산이 돼서 숫자로 처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때 아무래도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죠. 문자로 돼 있다는 게 뭐 프로테인이랑 이런 거 영문자 들어가서 문자로 돼 있다는 거죠? 아니요. 엑셀에서 엑셀 자체에 여기 검색 값들이요.
얘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뽑다 보니까 문자로 취급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보면은 일단 우리가 연관 키워드들을 뽑아보실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도 하고, 월간 검색이 뭐 내림차순으로 하면은 이거 10건 미만, 요거는 없앨게요. 얘네는 필터에서 빼고 일단 여기는 없네. 오케이. 그러고 월간 검색으로 보았을 때 내림차순 정렬하면은 제일 높은 순서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이 월간 검색에서 높은 순서 중에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건 지우고 나랑 관련 있는 것들은 뽑아서 그것들을 키워드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여기 키워드 도구에서 보시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부분이에요. 해시태그 다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해시태그를 다는 게 아니라 상품명. 상품명. 왜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상품명을 이렇게 치잖아요. 아까 제가 흑마늘이라는 키워드를 쳤죠. 그러면 흑마늘이라는 단어가 이 상품명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흑마늘만 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유기농 흑마늘 이걸 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흑마늘즙 이렇게 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을 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이름을 지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짓기 위해서 검색이 많은 키워드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뽑아서 일단은 내 쇼핑몰과 관련 없는 행들은 선택하고 삭제를 해버리면은 이제 내 쇼핑몰과 관련 있는 키워드들만 모아지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만들 때도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해시태그로도 넣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은 키워드는 조금 세분화해서 경쟁이 보다 적은 상품명을 결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선정을 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서 좋은 거는 그 안에서도 경쟁이 조금 적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황금 키워드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자,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따져보자면 일단 콘텐츠입니다. 사용자가 내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에 조금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여기는 되게 뭐랄까 정확한 데이터들을 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그냥 사진만 땡그라니 올려놓거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화장품을 판다면 화장품의 질감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아까 엊그저께 보내주신 거에 적혀 있더라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도 고구마 잘 말리는 법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집어넣어놨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고구마를 한 박스 사면 썼거든요. 그죠? 막 쌍나고 썩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되게 걱정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을 보느라고 또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겠죠. 그러면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상세 페이지가 되니까 일단은 그러면서도 구매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네이버에서 볼 때는 더할 나위 없이 되게 좋은 사이트, 좋은 상세 페이지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콘텐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링크 빌딩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다른 사이트에서 내 쇼핑몰로 유입되는 링크가 많을수록 사실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네이버는 원래는 검색 엔진이에요. 그쵸? 검색 엔진이 사실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네 사이트로 유입이 되어 들어오는 거를 원해요.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네이버의 상세 페이지를 올리실 때 간혹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채팅하기 이런 것들을 넣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링크를 넣잖아요. 링크가 없어져요. 왜냐면 다른 사이트로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 빌딩이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이제 다른 사이트이죠. 유튜브에서 넘어오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넘어오거나 이렇게 다른 사이트에서 내 쇼핑몰로 유입되는 링크 수가 많을수록 더 중요도와 인기도가 높은 걸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의 랭크를 매기는 부분이 링크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저기 1페이지에 노출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다른 데서 유입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더 매겨준다. 자,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키워드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해요. 일단은 우리가 상품을 올리게 되면 검색 로봇, 즉 크롤러라고 하는 것들이 순위를 매겨요. 여기가 대략 몇 점, 여기가 몇 점, 여기 몇 점 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서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그때 검색 로봇이 콘텐츠를 분류하는 기준에서는 핵심 키워드 또는 검색 순위가 높은 키워드를 포함한 간결한 제목일 때 로봇은 그 정보를 잘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자체를 이용해서 만약에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면 상세 페이지된다. 그 제목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그 제목 자체는 너무 길게 적지는 않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짧은 건 좀 그렇고 한 15자에서 20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키워드가 반복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만약 반복이 된다면 2번까지 반복하는 거 정도는 그래도 괜찮긴 한데 더 많이 반복이 될 때는 아마 우리가 그 상품 상세 페이지 그 만드셔서 올리실 때 아예 그렇게 키워드가 너무 많이 반복이 됐어요 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상품을 이름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상품에 대한 세부 키워드를 먼저 수집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세부 키워드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 한번 알려드려 보는데요. 일단 네이버에다가 쇼핑 인사이트라고 적어 보실래요? 여기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운영하는 쇼핑 인사이트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상품이 언제 잘 팔리는지는 검색어 트렌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래쉬가드를 제가 만약 쳤다라고 했을 때 이 래쉬가드가 1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가 팔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네이버의 검색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 이거 뭐 얼마 안 걸리니까 잠깐만 보고 그 다음 쇼핑인사이트 마저 설명할게요. 데이트랩 들어가신 거예요? 네, 네이버 데이터랩에 지금은 검색어 트렌드를 잠깐 보고 들어가려고요. 검색어 트렌드를 보니까 언제 많이 팔리나 봤더니 래쉬가드라는 건 7월하고 7월달에 주로 많이 팔렸고 8월 되면서 뚝뚝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렇다면 래쉬가드를 팔기 좋은 거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이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즉 성수기 1, 2개월 전부터 서서히 팔아 나가셔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서 보이고요. 그리고 쇼핑 인사이트에서 만약에 찾아본다면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래쉬가드를 팔겠다라고 한다면 래쉬가드를 먼저 검색을 해보면 카테고리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스포츠 레저 수영 비치웨어 상의 이쪽에 들어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스포츠 레저 2차 분류가 수영, 3차 분류가 비치웨어, 4차 분류가 상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1개월 전을 체크하면 어떤 게 나올 거냐면 지금 4월이니까 3월달 자료를 뽑게 돼요. 3월은 춥잖아요. 그쵸? 계절 타는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내가 직접 입력을 해서 작년도 일정을 보는 거예요. 2022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판다라고 하면 4월부터 팔 거다 하면 4월일 거고 아니면 5월부터 팔 거다 하면 5월이겠죠? 4월 6일부터 예를 들어서 한 2022년도 7월까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보면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상위 클릭을 했는지 이 지금 비치웨어 상위라는 카테고리를 얼마나 사람들이 클릭했고 그리고 모바일에서 클릭했는지 PC에서 클릭했는지
여성이 많이 클릭했는지, 어느 나이대가 많이 클릭했는지 여기까지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상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의 인기 검색어들을 뽑아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아예 보시면 록시 레시카드라든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레시카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브랜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되겠지만 래시가드가 그냥 래시가드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검색을 해서 보았구나 이런 정보 같은 걸 얻을 수가 있어서 이 인기 검색어 부분에서 키워드를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의 인기 검색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품을 만약에 래시가드로 선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들어가겠지만 래시가드가 아니라 수영복 중에서 어느 것들을 팔지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요거를 1차, 2차 카테고리 정도로 설정을 해서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데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인기가 많았다라는 걸 뽑아보실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인기 검색어를 뽑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일단은 쇼핑인사이트는 내가 만약 수영까지 해서 조회를 해본다 라고 한다면 수영에서는 구명조끼를 많이 찾았네요. 그죠? 이제 내가 래시가드라고 딱 선정 안 했을 때예요. 예를 들어 스포츠 레저의 수영용품을 팔고 싶은데 어떤 게 좀 잘 팔릴까? 이런 거가 좀 궁금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하위 카테고리까지 다 갈 게 아니라 대분류랑 중분류 정도? 그러니까 2차 카테고리까지만 적어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2차 카테고리까지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찾아보았는지를 뽑아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싱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여기 있는 인기 검색어를 보시고 이런 상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파악해서 그에 대한 상품들을 찾아서 소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쇼핑 인사이트라는 부분은 두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처럼 상품을 내가 선정을 한 경우 있죠. 그러면은 아예 세부 카테고리까지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사람들이 찾아서 검색을 했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수영 쪽에 관련된 용품을 팔고 싶은데 까지만 생각하시는 분은 2차 카테고리 정도까지만 해서 조회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제품들이 좀 많이 사람들이 찾았네? 이걸 파악해서 소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인사이트는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검색하시면서 질문을 조금 받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걸 또 좀 살펴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은 상품명에 대한 세부 키워드를 수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사용할 세부 키워드를 선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조회수도 많았으면서 만약에 광고도 많이 클릭해봤다 이런 것들이면 이제 세부 키워드를 좀 선별을 해주시면 되겠고, 걔네들 중에 키워드를 어떤 것을 먼저 배열할 것인지 순서를 결정하시고 띄어쓰기로 그 상품명을 조금 더 간소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월간 검색이 일단 많으면 좋아요. 그리고 판매자가 적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판매자가 적은 키워드는 거의 다가 좋은 키워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황금 키워드라 한다면 검색수도 많고 판매자가 적은 키워드는 진짜 황금 키워드인데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주로는 이제 좋은 키워드 쪽을 좀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쟁이 심하더라도 좋은 키워드를 가지고 상품명을 만들어야 우리가 그래도 상품이 제대로 이제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검색이 적은 키워드보다는 검색이 많고 경쟁이 심한 키워드가 낫더라 이런 정도의 얘기고요. 이번에 제가 다뤄볼 거는 판다랭크라는 사이트예요. 한번 구경 가볼래요? 네이버에다가 이름도 귀엽죠? 판다랭크. 이커머스 및 콘텐츠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판다랭크라고 하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판다랭크 사이트가 나옵니다. 얘는 이제 셀러 입장과 블로거 입장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블로거다 라면은 키워드를 분석해 보거나 내 블로그를 진단하거나 순위 추적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 있고요. 우리 입장에선 셀러니까 셀러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간단하게 팔고 싶은 상품 한 번만 적어 볼게요. 그리고 요 밑에는 뭐냐면 오늘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라 해서 오늘 사람들이 많이 찾은 키워드 랭킹과 판매 랭킹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만약 카테고리를 예를 들어 아까 스포츠 레저에 2차 카테고리를 수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이런 중에서 4월 7일 날 많이 검색한 키워드가 수영복, 래쉬가드, 여자 실내 수영복 많이 찾았고 비키니 순위가 조금 내려갔네요. 모노키니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4월 7일 많이 구매한 상품을 보니까 생각 외로 오리발 많이 찾았네요. 그죠? 스노클링 장비를 많이 찾아봤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랑 판매장에 대한 랭킹도 찾아볼 수가 있어서 간편하기도 하고 메뉴도 되게 예쁘게 돼 있어서 찾기가 되게 편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여기 래쉬가드를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쳐보면 이 래쉬가드에 대해서 얘가 키워드를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적은 이 래쉬가드는 종합 분석을 해보니까 비치웨어 상위에 카테고리가 올려져 있대요. 그래서 클릭을 보면 모바일에서 많이 클릭했고 여성이 많이 클릭했더라고 하네요. 의외였던 게 젊은 층보다 40대가 높아요. 네, 그러네요. 자, 어쨌든 여기 검색량의 기본 정보가 보이죠? 지금 보니까 검색량은요 34,000회 정도 일어났고 상품도 어마어마하게 많기도 해요. 최고 수요는 7월에 제일 많이 찾더래요. 그리고 전년 대비 상승률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더 많겠죠. 래쉬가드에 대해서 내가 판매 방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알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GPT를 달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구성하고 편안함,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해달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어필이 돼야 고객들이 여기가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되게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고객의 공감을 끌어올 수가 있겠죠. 되게 재밌는 서비스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좀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연관 키워드의 월 검색량과 상품 수도 보이니까 이런 부분도 따져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적은 거는 보통으로 진단을 했어요. 왜냐면 경쟁률이 많지만 월 검색량도 많거든요. 따라서 제가 적은 래쉬가드라는 키워드는 38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실제 경쟁 상품으로 따져본다면 쇼핑탭 상위 80개 항목 중에 6개월 판매량이 600개 이상인 상품이 25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상품 평균가가 얼마 정도 나온다 라는 것과 시장에 대한 규모 그리고 검색 차트로 7월 8월 7월 맞네요. 7월이 가장 높게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 이런 정보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쇼핑 탭이 2위 정도에 뜨더라. 그리고 키워드 광고비를 보니까 래쉬가드나 이런 것들 키워드 광고비가 1위는 한 클릭당 어느 정도 금액을 매겨야 1위 정도를 가졌었네.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자, 연관 키워드로 가보면 연관 키워드만 모아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 검색량과 상품수, 경쟁률, 그리고 쇼핑에 대해서 실제 검색한 것이 쇼핑 진입된 전환율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신다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또 판매 가능 상품으로 가보면 실시간 네이버의 상위 랭킹 상품들과 지금 판매가 가능한 위탁 상품들, 사입 상품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란도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 위탁을 할 거니까 위탁 판매 중에 이것집 여기를 눌러보면요. 도매매에서 팔고 있는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실제 위탁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좀 재밌죠? 자, 해서 셀러 분석의 요 키워드 분석을 잠깐 돌아보았고요. 이번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키워드 찾기에서는 검색어랑 카테고리로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용했던 쇼핑 그 인사이트 있죠? 그게 여기 카테고리로 찾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도 돼요. 물론 스포츠 레저의 2차 카테고리까지라고 했을 때 제가 수영을 잡았었죠.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스포츠 레저의 수영으로 했을 때 키워드들이 어떻게 나오더라. 월 검색량이 어떻게 나오고 상품량은 얼마나 나오네.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내가 황금 키워드만 추려보겠다.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황금 키워드만 너무 따져서 들어갈 건 아니라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터를 뽑아볼 수도 있어요. 검색량은 나는 최소 예를 들어 1000개 이상은 돼야 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량 1000 이상이 되는 것들만 뽑아줘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엑셀로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어디 가나 기순정한 엑셀이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엑셀 하라고 한 이유 알 것 같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내부적으로는 엑셀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아예 내가 뭐 거창하게 표를 만들어야 되고 뭐 함수를 엄청 알아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기본적인 엑셀은 알아두시는 걸 추천해요. 어쨌든 키워드들이 쫙 뽑아졌고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경쟁도랑 쇼핑 전환율, 광고비, 평균가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전처럼 데이터에서 필터를 걸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쇼핑 전환이 좀 높은 거 요걸 찾을 거다. 그럼 내림차순에 보면 비치웨어, 커플 수영복, 빅사이즈 수영복, 비치 원피스 이런 것들이 쇼핑을 검색해서 쇼핑 눌러본 율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이런 거는 내가 상품으로 소싱하면 괜찮겠다가 있으면 소싱을 결정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엑셀을 좀 알아두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래봤자 제가 어려운 거는 안 하거든요. 거의 뭐 필터 뽑거나 아니면 간단한 수식을 적거나 그런 정도라서 그런 정도의 엑셀은 그러니까 기본 엑셀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 보다 보면 이게 이렇게 가면 여기 위에가 안 보여서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도 엑셀을 아시면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 게요. 보기에서 틀 고정을 해놓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틀이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볼 때 되게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은 아는 만큼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엑셀 수업하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엑셀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계속 판다랭크 구경하러 가볼게요. 키워드 추출은 네. 어떻게 해요? 아까 개인이 개인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본인이 판단을 해야죠. 검색어로 찾아보셔도 되고 카테고리로 찾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래쉬가드다 라고 이렇게 검색해서 엔터 치면은 래쉬가드에 대해서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얘는 어디 있나 봤더니 스포츠 레저 수영의 비치웨어 상위에 있대요. 그리고 키워드가 쫙 뜨죠. 이렇게 찾아주는 거 중에 월 검색량이 내가 적은 것부터 볼 리는 없으니까 많은 거를 보겠다 라고 하면 크롬 래쉬가드가 맞네요. 이렇게 봐야죠. 이건 마플 시너지 수상은 또 뭐래요? 이건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분석을 해보면 얘가 또 분석해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성인 키워드래요. 검색이 안 된대요.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는 나도. 이렇게는 안 칠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키워드 찾기까지 살짝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가격 분석을 해볼까요? 상품명과 내가 희망하는 판매 가격을 적어주셨을 때 그 가격에 대한 순위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할 상품에 대해서 상품명과 판매 가격을 적으셔도 되고 기존의 상품이 있다면 상품에 대한 URL을 붙여서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쇼핑몰이나 가서 잠깐 떼와 볼게요. 래쉬가 들어갈까? 아까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쇼핑해서 만약에 이 튜브트리라는 데서 파는 이 상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 상품 URL을 붙인 후에 엔터를 쳐보면 얘가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상품은 대략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순위로 있고 최저가에서는 우리가 상위 24%는 되니까 한 개당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 날 거다. 이런 식으로 뽑아서 보여주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대략적인 레포트를 뽑아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더라. 아니면 내가 판매할 상품이면은 상품명과 희망 판매 가격을 적어서 분석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셀러백신의 경우는요, 예를 들어 여기다 URL을 적고 등록하면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떠요. 그래서 아마 멤버십 가입해서 쓰셔야 되는 항목일 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추적의 경우는요, 넣어보면 역시 로그인이 필요하다라고 뜨죠. 그래서 요거도 저는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간의 순위나 구매평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때 아마 쓰실 수 있는 란 같기는 한데, 셀러백신과 순위 추적은 어쨌든 로그인하고 멤버십으로 가입하셔야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까지는 따로 보진 않을게요. 어쨌든 그거를 뺀다고 해도 키워드 분석이나 찾기, 가격 분석에서 되게 재미있는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저는 좀 되게 재밌게 생각됐던 게 이 GPT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래시가드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았을 때 아까 어떤 것들에 우리가 훅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안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얘가 쫙 뽑아줘요. 장단점 하면은 래시가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더 구성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장단점보다는 아까 판매 방법이나 주의사항 쪽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GPT는 내가 그 키인을 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키워드를 적으면은 얘가 나와요. 예를 들어 무드 등을 제가 이 키워드 분석에서 검색을 해보면 판다 GPT가 쫙 뜨고요. 여기서 그냥 이런 것들을 눌러서 보는 거지 내가 채팅을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활용해 보시면 좀 재밌을 만한 그런 도구라서 판다랭크 한번 소개를 드려보았는데요. 여기서 정보를 찾을 땐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판다랭크 사이트가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랑 메뉴가 여기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상단에 키워드 찾기를 하시고 상품을 입력해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나오죠. 그거를 우리가 엑셀로 뽑아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면 검색량 순서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4,000건 안에 드는 거, 2,000건 안에 드는 거, 1,000건 안에 드는 거, 이거를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검색량 기준으로 4,000에서 2,000건 안에 들어가는 건 중형 키워드 정도에 속한다면 2,000에서 1,000건 사이에 드는 건 중소형 키워드, 그리고 1,000건보다 미만으로 검색량이 나오는 건 소형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세부 키워드를 뽑아내서 상품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상품의 이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연관도라는 거는 네이버의 알고리즘에선 고객이 친 검색어랑 연관도가 높은 상품을 분석해서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랬을 때 네이버 알고리즘이 생각할 때는 키워드를 10개 정도 쓴 상품보다는 키워드가 적게 쓰여진 상품의 연관도가 높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품들이 너무 여러 개가 되면은 그게 보면 범위가 되게 넓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 적어도 한 대여섯 개 아니면 두세 개 정도로 저는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상품을 한 키워드 5개 정도로 상품명을 만들고 상품을 등록한 후에 일단은 우리가 마중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지인의 어떤 찬스를 쓴다든지 중간에 이제 뭐 체험단을 쓴다든지 광고를 돌린다라든지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유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신성의 점수랑 판매 지수를 높여주게 된다면 일단 우리가 올리는 부분에서는 새로 올린 거니까 최신성 점수를 받죠. 그리고 빨리 상품을 올리자마자 빨리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판매 지수도 높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빠른 순서로 순위가 올라가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정할 때는 이런 검색량과 쇼핑 전환율을 잘 비교해 주시면서 최대한 검색량도 많으면서 전환율도 많아야 돼요. 전환율이라는 건 실제 검색한 사람이 눌러서 들어간 게 전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눌러 들어갔다는 건 관심을 더 많이 가졌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이런 걸 5개 정도 뽑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검색한 키워드를 네이버의 검색창에다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서 카테고리랑 잘 매칭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전환율이나 나왔지만 뭔가 좀
애매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속성이나 태그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키워드는 앞쪽으로 올수록 확실하게 노출 점수는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밀고 싶은 메인 키워드는 앞쪽에 배치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요도 순서대로 키워드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선택했던 걸 중요도 따라 나열을 해보니까 미니 사다리, 안전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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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반복되는 이 사다리라는 문구들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문구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 사다리, 접이식 사다리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나눠줄 수가 있더라. 그래서 2번 정도까지 반복되는 건 좀 괜찮다라고 보이고요. 3번 이상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쉬운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태그에다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상품이 점점 상위 노출이 돼간다 라고 했을 때 태그에 있던 세부 키워드들을 상품명에다 조금씩 추가하는 형태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할게요. 시간인지라 오늘